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 책방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 원래는 오늘 이제, 지금 이게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 오늘입니다. 오늘 5월 13일 수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이 9시 25분 정도 되는데, 네, 원래는 여러분 화요일까지 써야 되는 자료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다 촬영해가지고 업로드를 미리 시켜놨었어요. 왜냐면은 오프라인 계약을 준비하는 겸겸해서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온라인 클래스 올려놓고 이제 여러분 이제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뭐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정리를 해갖고 이제 여러분 맞이하려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일주일이 또 미뤄져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수업을 여러분들 얼굴을 보지 않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막 떠올리다 보니까 이제 또 이건 1시간이잖아요. 이제 오늘 수업이 금요일 시간인데 금요일 7교시 수업입니다. 오늘 수요일, 날짜는 수요일이지만 이번 주는 수요일과 금요일 시간표가 바뀌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수요일 7교시에 지금 이 수업을 듣는 겁니다. 원래 금요일 7교시 시간이지만 헷갈리시죠?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 수요일 7교시 이거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 어떤 수업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시험 품목 이제 여러분이 오자마자 막 열심히 빠르게 수행평가를 다 진행을 하고 이제 필기면제자 연습을 이제 한 달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이제 이 모든 품목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우고 있어서 얘는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몇 분을 발효하고 몇 도에서 굽고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이 조금 품목들을 외우기 쉽게 조직화하고 분류화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조직화, 그러니까 분류하는 이유는 뭐 다른 건 없어요. 왜냐면은 좀 더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면은 인간이, 여러분이 스스로의 뇌가 어떻다고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인간의 뇌 구조상 이제 외우는 뭔가 있잖아요. 뭔가를 외우는 거에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면 가장 잘 외우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정말 기뻤다든지 슬펐다든지 뭐 화가 났다든지 그런 어떤 감정과 그 사건이 엉키면 이게 정말 잘 외워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몸에 흉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몸에 흉터가 있는데, 그 흉터는 언제까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는 정확히 기억해요.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자극이고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여러분이 지식을 쌓는 과정에서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감정이 아니라 지겹죠. 왜 외워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외우게 되면 이제 어려워요, 상당히. 그래서 어떻게 더 쉽게 외울 수 있냐, 그런 거에 대한 전략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조직화하는 거예요. 같은 부류애들끼리 분류해서 외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20가지 메뉴를 이제 실습을 하게 되는데, 20가지 메뉴를 그냥 한 개 한 개씩 딱딱딱딱 외우다 보면은 이게 머리가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얘는 이쪽 부류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얘는 이쪽 부류에서 어떤 특징이 있고 이렇게 나눠서 외우다 보면 훨씬 외우기가 쉽습니다. 그걸 말씀드릴게요. 뭐 이런 식이에요. 뭐 사과, 배,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과, 배, 그리고 빵, 쌀, 뭐 배추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과일류, 뭐 빵류, 채소류 뭐 이런 식으로 묶어서 외우면 더 쉬운데, 이걸 하나하나 그냥 나열해서 외우면 정말 어렵거든요. 뭐 컴퓨터는 이런 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 인간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직화 하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잠깐 멈추고 여기다가 품목 20가지를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품목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조직화해서 외우시면 편한지 그거에 대해서 수업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지금 20가지 메뉴를 적었는데, 여러분 화면에서 어떤 크기로 보일지 모르겠네요. 20가지를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자, 우선 여러분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시험 보는지 목록을 여러분이 찾아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볼게요. 1번부터 빵도노, 소세지빵, 식빵, 비상스트레이트법, 닭맛빵, 비상스트레이트법, 그리시니, 밤식빵, 베이글, 스위트롤, 기타 등등 쭉 있는데, 이 목록을 보시면 진짜 제가 제 빵 이 수업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전혀 연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반적인 빵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저도 몰랐을 때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만약에 공부를 하라고 하면은 무조건 1번부터 하는 거죠. 그럼 빵도넛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세지 빵 보고 이 목록대로 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이게 너무 다르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연관성이 전혀 없어서 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분류하시면 조금 더 외우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분류해서 외울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이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오프라인 계약을 해서 이제 진짜 실제적으로 개인 1인당 개인 연습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분류한 표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루하루 계속 실습하면서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거고 어떻게 만들어지고를 만들면서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걸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 전에 이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실습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 20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가지 품목이 식빵류예요, 식빵. 자, 식빵은 뭐냐? 식빵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식사 대용으로 먹는 빵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 단맛이 조금만 들어가고 이렇게 짠맛이 좀 들어가는 애들이 보통 식빵이라고 하는데 그 기능사 메뉴에서는 여러분이 외울 때 식빵은 펜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끝납니다. 펜을 사용하는 빵, 그건 식빵이고요. 그 중에 6개가 있습니다. 식빵 비상법, 우유 식빵, 옥수수 식빵, 풀먼 식빵, 버터톱 식빵, 밤 식빵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이 식빵의 이미지가 여러분한테 떠오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빵 진짜 많이 친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쭈르륵 그냥 딱 말할 때마다 벌써 이미지가 탁탁탁 지나가요. 워낙에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 뭐 그냥 분류를 하면 위에 4가지 식빵, 우유 식빵, 옥수수 식빵, 풀먼 식빵은 3봉형입니다. 3봉형. 3봉형 식빵이라고 하는데 3봉형이 도대체 뭐냐? 봉오리가 3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됐을 때 이렇게 완성되는 게 3봉형 식빵인데 종류가 4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 메뉴가 나오면 반죽 쳤을 때 조금의 디테일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성형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4가지는 성형하는 방법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만 외우면 4가지에 다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외워야 되는 게 확 줄어들니까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가지 메뉴가 또 있어요. 버터톱 식빵이랑 밤식빵이라는 식빵류가 또 2종류 있는데 얘들은 원로프형이라고 합니다. 한국어를 쓰면 차라리 나을 텐데 삼봉형처럼 왜 또 이렇게 영어를 쓰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로프형. 원로프. 번거가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원하고 LOAF인데 원로프가 한 덩어리란 뜻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 얘는 빵이 나오시면 이렇게 한 덩어리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3봉형 식빵은 여러분이 이렇게 네모난 펜에다가 그려드릴게요. 네모난 펜에다가 빵 그 덩어리를 3개를 분할해서 그걸 따로 성형해서 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게 부풀면은 봉오리가 3개인 3봉형 식빵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성형하는 게 3봉형 식빵. 자, 그럼 이 원로프형 식빵은 어떻게 성형을 하느냐?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한 덩어리가 펜이 여러분이 지금 화면 사이즈라고 하면 이렇게 됐을 때 한 덩어리가 이렇게 뚝 들어갑니다. 그게 원로프형 식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삼봉형 식빵이랑 원로프형 식빵이랑 여러분이 2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게 성형하는 게 더 빠를까요? 당연히 원로프형입니다. 무슨 얘기냐? 자, 삼봉형 식빵은 여러분이 빵펜을 4개를 써서 4개의 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반죽은 한 펜당 3개니까 총 12개의 반죽을 여러분이 성형하셔야 돼요. 그런데 원로프형 식빵은 4개의 빵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는 한 덩어리에 반죽이 펜 하나에 쏙 들어가니까 4개만 성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분할하는 시간도 4개만 분할하면 되니까 시간이 훨씬 절약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버터톱 식빵과 밤식빵은 그렇게 성형하는 시간이 여러분께 짧게 주어지기 때문에 뭔가를 더 집어넣었어요. 버터톱 식빵은 2차 발효 끝나고 나서 이렇게 버터를 짜는 공정이 따로 또 있고요. 밤식빵은 1차 발효하는 동안 여러분이 그
빵 위에다가 얹을 토핑도 만들어야 되고 성형할 때는 그 안에다가 밤 다이스라는 것도 넣어서 말아야 되고 이렇게 좀 공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예, 그런 거 된다는 건 우선은 나중에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선은 원로프형이니까 한 덩어리를 말아서 성형하는 애들은 딱 두 가지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단과자빵 그리고 소형빵인데 지금 여기 제가 써드린 애들이 다 단과자빵은 아니에요. 단과자빵이 뭐냐면 식빵은 여러분이 밥 대신 먹는 단맛이 매우 적은 빵들을 의미하는 건데 단과자빵은 과자류 그러니까 간식용으로 먹는 빵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단팥빵인데 단팥빵을 여러분이 밥 대용으로 먹진 않을 거예요. 그냥 간식용으로 먹지. 워낙에 달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단과자빵인데 정확하게는 이 버터롤은 단과자빵에 속하진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일부러 더 잼을 발라 드시든지 아니면은 뭐 치즈 같은 걸 끼워서 드시든지 뭐 이렇게 아침 식사 대용으로 버터를 발라 먹든지 예, 아침 식사에 잘 나오는 메뉴인데 하지만 이렇게 작은 애들끼리 외우시면 아 얘들은 작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어떻게 되냐면요. 우선은 뭐 그냥 말씀드리면 크림빵, 소금빵 이런 것들은 보통 생산하는 그 개수가 40몇 개입니다. 40몇 개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 메뉴가 딱 나오면은 이 단과자빵 앤 소형빵 종류의 메뉴가 딱 나오면 우선 긴장하셔야 돼요. 왜냐? 예, 분할하고 성형하는 시간이 식빵류에 비해서 몇 배나 많이 됩니다. 예, 식빵은 많이 해봤자 예, 뭐 반죽이 14개, 16개 나온다고 하면 얘는 40개 정도 나와요. 40개를 또 일일이 다 만져서 뭔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단과자빵 작은 애들이 나왔다 그러면 긴장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속도를 내야 된다는 걸 인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단과자빵 소형 메뉴들은 여러분이 나오면 아 빨리빨리 해야지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수가 많이 나올 거고 작을 거다.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 예, 이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과자빵, 소형빵 총 5개 있어요. 5개. 단팥빵, 크림빵, 소보로빵, 트위스트형 버터롤. 그런데 웃기게도 자격증 메뉴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얘들이에요. 예, 애들이니까 기억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과자빵 앤 대형인데 요거는 그 식빵도 아니고 소형 작은 빵도 아닌 그 중간에 낀 대형 빵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과자빵이 이렇게 작은 주먹이라고 하면 이 뭐죠? 대형 빵들은 주먹을 한 2개 정도 붙인 거 아니면 3개 정도 붙인 거 그 정도가 되겠네요.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더치빵, 호밀빵, 그리고 모카빵입니다. 아까 제가 식빵류에서 설명드렸어요. 뭔가 이렇게 성형을 하는데 분할을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애들은 웬만하면 그 안에 뭘 집어넣거나 그런 걸 안 하는 게 보통인데 이 단과자빵들은 예, 다 뭔가를 합니다. 정말. 예, 정말 예, 일반 식빵에 비해 훨씬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단과자빵 앤 대형 이 빵들도 성형하는 거는 성형이나 분할에 있어서는 개수가 적게 나오니까 위에 있는 소형 빵들보다 훨씬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도 뭔가가 다 다릅니다. 예, 더치빵 같은 경우는 예, 쌀 토핑이라는 걸 해갖고 위에 바르는데 예, 그게 좀 어렵고 호밀빵 같은 경우는 호밀 가루가 이제 일반 밀가루랑 달라서 끈적거리거나 이렇게 힘이 없이 툭툭 끊어지는 예, 그래서 성형할 때 잘 찢어지는 예,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도 하고요. 모카빵 같은 경우는 안에다 건포도도 넣고 토핑도 만들어서 씌우고 예,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다르다 예, 기억하시면 됩니다. 단과자빵에 대형에 들어가는 건 더치빵, 호밀빵, 모카빵. 자, 그리고 나머지는 분류할 수 없는 빵들이에요. 분류가 안 되는 빵들. 특수빵류인데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리신이라고 나옵니다. 그리신이 여러분이 먹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레스토랑 좀 괜찮은 레스토랑 간다고 하면 예, 막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한 40cm 길이에 예, 과자 빵인데 빵이지만 과자처럼 만들어요. 길게 예, 그렇게 만드는 게 그리신이라는 특수빵 중에 하나고요. 아, 이쪽에 되겠네요. 그 다음에 베이글은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예, 동그란 옛날에는 이렇게 도넛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도넛 메뉴가 사라졌는데 기능사 메뉴에서 이렇게 도넛 모양의 빵입니다. 예, 베이글 앤 뭐 크림치즈 이렇게 딱
연결이 돼서 여러분께 아마 이미지가 각인됐을 거예요. 워낙에 방송에서 광고를 많이 때려서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광고 나오면 무조건 베이글 나오죠. 그럼 왜 베이글에다 굳이 크림치즈 발라먹냐? 이거는 제가 그냥 제 나름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크림치즈 여러분이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맛있어요. 맛있는데 바를 때 그 발리는 질감이라고 할까요? 그 강도가 좀 단단해요. 그래서 빵이 어느 정도 단단하게 버텨줘야지 얘가 예쁘게 발리면서 먹을 때도 이제 어울리는데, 여러분 식빵은 상당히 부드럽게 만들어내는 빵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크림치즈 발라보세요. 냉장고에서 꺼낸 크림치즈 바르시면 식빵이 꽝꽝 눌려요. 이만했던 요만해져. 크림치즈 바르려고 하면. 그래서 크림치즈랑 베이글을 이제 이렇게 딱 결합해서 이제 CF 광고나 그렇게 하게 되는데, 빈말이지만 하여간 베이글 여러분 만드셨을 때 좀 단단하게 돼요. 그럼 특수빵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데칩니다. 2차 발효 끝나고 물에 데친 다음에 구워내요. 그런 특수한 빵이니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스위트 롤이라고 나왔는데 말 그대로 롤, 말아요. 어떻게 마느냐? 반죽 하나를 테이블 전체 거의 면적으로 핍니다. 여기 세로 길이가 한 50, 가로 길이가 80 정도에 이렇게 펴서 그거에다가 계피 설탕을 쫙 뿌리고 김밥처럼 돌돌돌 마른 다음에 잘라서 구워요. 이런 특수한 빵입니다. 분할하는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금방 단축되는 빵이에요. 그리고 통밀빵, 이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건데, 이렇게 핫도그, 여러분 막대기에 꽂아서 먹는 핫도그 빵이 아니라 미국에서 얘기하는 핫도그 빵 있잖아요. 그 핫도그 빵 같은 생긴 게 성형을 한 다음에 겉에다가 오트밀, 그러니까 오트밀 뭐였죠? 귀리, 압착 귀리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렇게 구워내는 특수한 빵이고요. 자, 그리고 빵 도넛이 나오는데, 빵 도넛은 도넛, 튀기는 겁니다. 튀기는 거. 성형하는 것도 어렵고 튀기는 것도 어려워요. 빵 도넛. 자, 마지막으로 소시지 빵인데, 소시지 빵은 반죽에다가 이제 여러분이 소시지를 넣고 가위로 성형을 해서 그 꽃잎 모양 아니면 나뭇잎 모양, 이렇게 두 가지 모양을 만드는 메뉴가 되는데, 특수빵은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얘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이게 도대체 뭔 얘기 하시는 분이 더 많을 거예요. 가장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지와 감정이거든요. 이미지와 감정. 지금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 글씨 쓰는 거는 인간의 일반적인 본능과는 완전 다른 체계입니다. 무슨 얘기냐? 인간은 태어났을 때부터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어보고, 귀로 듣고, 이 오감으로 뭔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언어라는 걸 배움으로써 이제 그 지식의 양이 늘어나긴 하지만, 이게 원래 인간의 본성과는 이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억지로 이제 학습이 된 거기 때문에 확 와닿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와닿지 않는 분들은 가장 좋은 거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만 드립니다. 그 식빵이든 단팥빵이든 크림빵이든 기타 등등 여러분이 만들어 보지 못한 빵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게 딱 박혀요. 그 이미지가. 단팥빵은 이거 하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그 이미지가 여러분 박히신 분은 그냥 외워집니다. 그대로. 얘는 이런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이런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 얘는 이런 모양 이렇게 만들었어. 제가 아무리 말로서 설명드려봤자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께 그걸 이미지로 각인시킬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수영을 하는지 못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수영을 하는 법을 여러분께 제가 말로 몇 년간 가르친다고 봅시다. 여러분이 수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최소한 수영을 하는 이미지라도 보고 있으면, 저게 이렇게 물을 잡는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수영하는구나라는 걸 어느 정도 이미지화를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건 실습할 때는 또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거의 갇혀있다시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때보다도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이든 PC든 이 화면으로 뭔가를 계속, 이미지로 계속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습득하거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건 어차피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하셔야 될 일을 계속 미루지 마시고 그냥 유튜브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만들고 싶지만 전 시간상
예, 하나씩밖에 못 만들어갖고 예, 퀄리티 있게 지금 못 만들어서 좀 죄송한데 유튜브 보시면 이 영상들 많아요. 모든 메뉴를 다 다른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서 최소한 성형하는 과정이랑 완성됐을 때 그 모양만큼은 여러분이 자주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 이건 이 모양, 이건 이렇게 만들어. 이게 연결만 돼도 여러분이 나중에 실습하실 때 그리고 시험 보실 때 결정적으로 시험 보실 때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러분 제빵 기능사 20가지 메뉴를 어떻게 분류해서 외울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분류법에 따라서 외우시면 여러분 나중에 그 성형하는 것도 동일하지만 이 지금 분류한 애들은 거의 굽는 온도랑 그런 것도 동일해요. 그래서 외우는 게 딱 줄어들기 때문에 분류해서 외우시고 제가 이렇게 분류했을 때 얘들이 분할하는 거랑 또 그 온도, 굽는 온도가 다른 거랑 또 어떤 게 공통점이 있는지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7교시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여러분은 이번 주 금요일은 수요일 수업을 듣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수요일 수업 잘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7월 14일인가요? 그쯤에 여러분 필기면제자 검정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날짜가 잡혔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최소한 1인당 이 메뉴를 한 번씩 한다고 하면 20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20일. 그럼 보통 한 달인데 그 한 달 안에 또 행사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또 딜레이가 돼요. 그래서 뭐 그냥 말씀드리면 정말 아슬아슬해요. 여러분이 연습을 확실하게 다 하고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진짜 연습을 하다가 개인 실습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2명씩 껴서 실습을 해갖고 그냥 시험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은 그리고 여건은 여러분 전 선배들에 비하면 훨씬 안 좋습니다. 네. 하지만 시험 날짜는 잡혀있고 언제 등교할지는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셔야 되죠. 할 수 있는 건 집에서 조금이라도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이미지를 여러분 머릿속에 넣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께 맡길 거고요. 여러분은 잘 해주셨으면 그리고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